자, 시작할까요?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하는 건 무슨 통신 공통이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이 끝났으니까 뭐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이론하면서 그래도 나름 정리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공통이론 단어면 문제풀이를 할 건데, 국가직에서는 이게 한 14문제 정도 수준이죠. 그죠? 그래서 국가직에서는 14문제고, 지방직에서는 한 10문제 수준이에요. 그리고 군무원에서는요, 이거 역시 14문제 정도 나옵니다. 군무원은 25문제니까 12문제에서 14문제.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고, 다른 이제 형태에서 어쨌든 그 군무원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뭐 지방직도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잘 해야만 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국가직 할 때 이걸 진짜 열심히 해 놓으세요. 열심히 해 놓으시면 지방직 할 때는요, 사실 이쪽 공통에 대해서 투자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방직, 이제 국가직 끝나면 지방직 할 때는, 통신공학에서도 그래서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것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신 이론에 나오는 것들도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에 집중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 공통 이론은 좀 등한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직 할 때 좀 열심히 해놓고, 지방직 할 때는 그냥, 새로운 것들 좀 더 추가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좀 열심히 해가지고요, 뭐 우리가 원하는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 공통이론은 우리 이론 수업하고 거의 비슷해요. AM, FM, 그죠? 아날로그 통신. PM에 대한 변조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서 아날로그 통신에 대한 내용. 그래서 처음에는 AM, FM에 대한 이론적, 그죠? 변조를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이게 끝나면 AM, FM의 송수신기요.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하고 송수신기 개념. 우리 교재 몇 장요? 교재에서 챕터 1은 지금 AM 이론, FM 이론이고요. 챕터 2는 AM 송수신기, FM 송수신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변조죠. 그죠? 변조 관점에서 ASK, FSK, PSK, QAM에 대한 내용인데, 이 디지털 변조가 시험 문제에서 현재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이론 수업할 때보다는 문제풀이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론할 때 했던 거 기본으로 해서 문제에서 푸는 것은 한 문제의 3분의 2 정도는 이론했던 것만 알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쪽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것들이 생기니까 개념 정리 좀 잘 해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내용 조금 추가해서 자기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서 이쪽에 나오는 문제들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하고 마찬가지로 디지털 변환이죠. 그죠? AMI, 맨체스터, CMI, 뭐 이런 형태, RG, NRG 하면서 했던 이런 형태도 시험 문제에서 간간히 나옵니다. 간간히 나오는 형태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시험에 일단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조 방식이 펄스 변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펄스 변조는 펄스 변조라는 이름으로서 사용을 하지만, 이 펄스 변조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PCM이죠. PCM이니까 이제 PC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펄스 변조하고 PCM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 PCM 관점에서 또 시험 문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를 다루기 위한 기본 상식으로서 우리 DB,
데시벨 연산이라든지 잡음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장을 하나 6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DB 관련해 가지고 만들어 놨고 7장은 PCM이고 그죠? 그다음에 8장은요. 이런 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이론할 때도 다중화를 했습니다. 다중화하고 다운 접속. 접속에 관련된 것을 8장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는 이론할 때는 다중화 다운 접속하고, 그리고 이 다운 접속의 대표적인 이름, 다중화 다운 접속의 대표적인 이름이 요즘은 CDM, 그리고 CDMA, 그죠? 그 다음에 OFDM, 그리고 OFDMA.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역시 이거 하고 나서 요 관점 같이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 8장, 9장, 10장으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1, 12, 13, 14는요. 11, 12, 13은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이동 통신, 위성 통신. 위성 통신, 이동 통신. 그런 순위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방식 해가지고 했던 거고, 같은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들이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도 시험에 잘 나오고, 위성 통신, 이동 통신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래 시험에, 이동 통신이라든지 위성 통신, 마이크로웨이브 통신을 할 때, 그 페이딩 관련된 내용이 부차적으로 나왔는데, 요즘 시험 문제에서 페이딩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예 페이딩이라는 것을 따로 하나 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동통신, 위성통신 끝나고 나서 페이딩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신기술 관련됐는데, 방송은요, 방송은 요즘 이제 우리 수업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방송공학 하시는 분만 한번 보시라고 그냥 안 나오지만 예전 동영상 촬영한 거 그대로 그냥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리고, 무선랜, 802.15, 16, USN 관련, 이건 통신공학 내용이에요. 통신공학 할 때 좀 더 많이 할 내용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국가직에서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추가해 놓은 것이, 그 다음 신기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재는 우리 이론 공부했던 그 패턴하고 비슷한데, 순수가 약간 다른 것들도 있고 한데요. 그래도 이제 문제 풀이니까, 이론은 한번 들었으니까, 이 순서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연표 신호 VT가 24인 50파이트의 주기 시간, 주기가 얼마냐라고 하면, 우리가 순식값 형태죠, 그죠? VT는 VM 사인 2파이 FC 또는 VM 사인 오메가 t죠, 그죠? 플러스 세타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형태는 기본 폼이고,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적히는 이 값은 뭐라고요? 진폭, 최대값. 그래서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주어지면 항상 뭐요? 시료값하고 평균값은 우리 그냥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좀 같이 기억을 하자, 그죠? 시료값은 얼마요? 루트 2분의 Vn. 평균값은 파이 분의 2 Vn. 이런 형태 정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적히는 값이 진폭이다. 앰플리튜드다, 그죠? 앰플리튜드가 여기 적히는 값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적히는 값은요, 이 시간 t 앞에 적히는 이 값. t 앞에 적히는 값은 뭐라고요? 각 주파수 또는 각 속도 라고 했고, 오메가는 2파이 f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런 형태고, 이때 F는 뭐고요? 주파수다. 얘는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 얘는 헬츠. 그리고 여기 적히는 이 값은
뭐야? 이건 위상이다. 그죠? 자, 그러면 위상의 단위는 라디안이거든요. 여기 얘는 단위가 라디안 또는 디그리예요. 그죠? 우리 도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이 위상과 똑같은 단위를 가진 애가 뭐라고요? 얘는 오메가 t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갈로에 묶어서 더하기가 가능하다는 말은 단위가 다른데 더하기가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세타하고 오메가 t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t 제로 하면 특정 시간에 시간값이 딱 주어지면 오메가에다가 t 제로가 딱 곱해지면 세타 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임의의 위상이라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 둘은 단위가 같다 하는 것 정도는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아무튼 이런 거고, 그러면 여기에 주파수 주어지면 주기 구하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론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통신에서는 얘를 바꾸는 변조 하면 진폭을 바꾼다라고 해서 우리는 진폭 변조. 여기에 있는 주파수를 바꾸는 변조 하면 주파수 변조. 여기에 플러스 세타라는 위상을 바꾸는 변조라고 하면 위상 변조. 뭐 이런 이야기를 썼던 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럼 지금은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리, 오메가 t 자리니까 오메가 t니까 오메가가 50파이다. 근데 오메가는 2파이F다. 따라서 F는 얼마요? 50파이는 2파이가 25번이니까 25Hz고, 그죠? 주기는 F분의 1이니까 25분의 1이니까 0.04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자도 이런 것들은 하는 거고, 통신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알아서 봐주시고. 다음 회로에서 주기를 구하라 라고 하니까 역시 똑같네요. 그죠? 주파수가 얼마요? 25Hz니까 주기는 0.04다. 신호 VT가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파이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주파수는 주기의 역수다. 당연한 거죠. 그죠? F는 T분의 1이다. FT는 1이다. 뭐 이런 것들 관계니까. 그리고 주기는 요거다.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F고, 그래서 F는 뭐야? 2파이분의 오메가다. 그럼 주기는, 이건 주파수의 역수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죠? A는 신호의 평균값이 아니라 뭐라고요? 최대값이다. 파이는요, 이 파이는 T가 0일 때 이 신호의 시작점인 거예요. T가 0일 때 이 신호의 시작점을 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아는 것들은 알아서 봐주시고, 그죠? 주파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 그래서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에서 뭐 전파돼 가는 과정에서 1초에 반복되는 횟수를 주파수다. 한 번 반복될 때 걸리는 시간은 주기다. 그죠? 주기는 주파수의 비례관계가 아니라 반비례다. 파장은요? 파장은 파가 한 번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거리다. 그죠? 파가 공간을 이동을 할 때 한 번 진동하면서 진행하는 거리다. 그래서 진행하는 거리고, 그래서 우리 통신에서 가장 기본 형태가 주파수하고 주기의 곱은 1이다 라는 것과 F 람다, 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 한 번 진동하면서 나가는 거리. 그래서 F의 단위는 뭐고요? F의 단위는 헤르츠지만 헤르츠는 주기의 역수니까 세크분의 1이에요. 람다의 단위는 메타니까 얘는 메타 퍼 세크예요. 그죠? 그래서 F 람다는 뭐가 된다고요? 그 파의 진행 속도가 된다. 우리 메타 퍼 세크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속도니까, 그죠? 그래서 속도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전파는요? 자유공간에서 전파는 속도가 일정이에요. 자유공간의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일정하니까, 그럼 빛의 속도로 일정하니까 주파수가 커지면
이게 일정하니까 주파수가 커지면 파장은 작아질 거다. 그래서 주파수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그죠? 주파수가 높은 것은 직전성이 좋고, 그래서 우리 통신하면서 아니면 전자하면서도 했고요. 이게 높은 주파수가 딱 되면 그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서 장애물을 만나면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진성이 좋아서 뚫고 지나가려고 한다. 에너지가 커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못 뚫으면 반사되는 거고. 근데 주파수가 낮은 애들은요. 낮은 애들은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둘러서 가려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유하게 성질이 유해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회절이 잘 된다.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애들은 회절이 잘 되고, 주파수가 높은 애들은 직진을 하려고 한다. 직진하다가 안 되면 반사되려고 한다. 이건 파가 가지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파의 성질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무슨공학 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공학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무슨공학은 통신을 전공 안 한 사람들은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와 같은 전자파의 주기값은요 라고 되는데, 봐요. 파가 1초 동안 몇 번 반복했냐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거 F가 5Hz짜리다. 그러면 한 번 반복될 때 걸리는 시간, 이 시간이 주기죠, 그죠? 주기니까 5분의 1초죠, 그죠? 주기는 F분의 1이다. 자, 알아서 봐주시고요. 자,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변조. 그냥 우리가 변조라고 하면요, 신호파 MT가 있을 때, 그죠? MT를 이용해서 반성파 MT를 반성파 CT입니다. CT를 이용해서 이 곱하는 게 사실 MT 곱하기 CT가 변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VM 코사인 오메가 MT라고 한다면요, MT가요. CT는 VCM 코사인, 그냥 VCM은 아니고 코사인 오메가 CT라고 할게요. 코사인 오메가 CT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곱한다는 말의 의미가요, 의미가 우리 코사인 오메가 VM 코사인 오메가 MT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CT가 되고, 그러면 얘는 2분의 VM에 우리 코사인 알파, 이걸 베타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에 코사인 오메가 C 더하기 오메가 M 코사인 오메가 C 빼기 오메가 M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주파수가 FM이고 여기 주파수가 FC일 때 이게 변조가 된단 말은요, 변조가 된단 말은 주파수가 FC 더하기 FM FC 빼기 FM 해가지고 실제로 날려가는 주파수는요, 두 주파수를 더한 거 하고 두 주파수를 뺀 쪽으로 된다 라고 해가지고 변조의 핵심이 이거예요. 변조의 핵심이 FM은 낮은 주파수거든요. 근데 FC는 높은 주파수예요. 그럼 변조를 하면 FC라는 높은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FC 더하기 FM, FC 빼기 FM. 물론 여기에 반송파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중에 뭐 더블 사이드 밴드 LC, SC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본은 이건 거예요. 이쪽에 낮은 쪽의 주파수 성분이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만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낮은 쪽에 있는 이 신호가 높은 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가더라 라는 게 변조고, 그죠? 그럼 여기 높은 쪽에서 이걸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날려보내면 이걸 그대로 보내는 것보다는 몇 가지 장점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보내는 것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을 취하기 위한 게 변조도라는 거예요. 그럼 수신 측에서는 이 높은 주파수에 있는 애를 다시 뭐야? 낮은 주파수로 내리면 그게 복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어떤 장점을 취하는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이거죠. 이 주파수가 여기 있을 때는 주파수가 작아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주파수가 커요. 그럼 주파수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속도가 일정하니까 뭐가 작아져요? 파장이 작아지고, 이 파장이 작아지면 그 파장에 맞는 안테나라든지 설비 같은 걸 만드는데 그렇게 부담이 안 생긴다 라는 게 변조의 그냥 가장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그리고 변조를 안 하면 여기서 있는 이 주파수는요, 제가 말하는 음성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음성과 그 다음에 아래층에서 다른 교수님이 말하는 음성과 또 그 아래층에서 다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음성이 주파수 문이 다 같아요. 그럼 그 음성을 이렇게 공간을 통해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이야기나 남이 하는 이야기나 다 똑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보내면 듣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모든 애들이 같은 주파수를 쓰면서 같이 날라오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계신 교수님은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될 거고, 또 그 아래층에 있는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받으면 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주파수를 쓰면, 그죠? 이 반송파를, 신호파는 주파수 영역이 똑같지만 반송파를 서로 다른 걸 씀으로 해서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내도 수신 측에 이거 따로 보내고 검출하고 이거 따로 검출하고 이거 따로 검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변조의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주파수가 높아지니까 파장이 짧아지더라. 그래서 파장이 짧으니까 그 파장에 맞는 설비가 가능하더라. 두 번째는 이런 게 가능하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다중화 형태가 가능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변조를 하면 수신 안테나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왜요? 안테나의 길이는요, 거의 대부분 2분의 람다 아니면 4분의 람다예요. 안테나 길이를 할 때 우리는 2분의 람다 아니면 4분의 람다를 하는데, 이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작아지니까 이게 안테나 길이를 작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었고, 그죠? 변조를 하면 주파수 분할 다중통신을 할 수 있다. 이게 주파수 분할 다중통신이 다중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변조를 하면 또 시분할도 가능하고요. 코드 분할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다중화가 가능하더라. 변조지수는 정보신호의 진폭과 반송파 진폭의 합이다가 아니라 변조지수, AM에서의 변조지수는 정보신호의 진폭이 VM이고 반송파 진폭이 VC면 VC분의 VM. 이게 변조지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합의될 수 없, 이런 건 아니다. 변조는 반송파의 진폭이라 주파수 또는 위상 등의 정보 신호를 실어서 보내는 것이 변조고, 그죠? 진폭에 실어서 보내면 진폭 변조,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면 주파수 변조, 위상에 실어서 보내면 위상 변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답은 3번밖에 될 게 없죠. 그죠? 다음 신호의 주파수는 얼마죠? 라고 하니까 이건요, 봐요. 이게 시간이거든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은 진폭이니까 뭐 상관없고 주파수하고는요. 그럼 0에서 몇 초예요? 0.0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파가 몇 번 진동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이 0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러니까 지금 현재 0.0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즉 20분의 1이라고 할까요? 20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22번인 거예요. 22번이면 1초에는 몇 번이냐? 라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0 마이크로, 0.0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22번 보내는 신호는 1초에는 몇 번 보내는 신호냐? 그러니까 주파수라는 게 1초의 진동 횟수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 하니까 20분의 1 마이크로는 곱하기 x는, 이게 x라고 합니다. 22 곱하기 1이다. 라고 되니까, 그러면 x는 하니까, 요거 20이니까 440. 마이크로 분의 1이니까 메가인가요? 그래서 0.0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그냥 20분의 1 하지 말고 0.05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하니까 x는 뭐가 된다고요? 0.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22. 뭐 이렇게 하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440 메가헤르츠. 알아서 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주파수라는 게 1초의 반복 횟수인데 지금은 0.0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에 22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호죠. 그렇죠? 자, 순시 주파수요 라고 하니까 진폭은 10, 여기는 위상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오메가가 2파이F인데 이게 200파이다. 그럼 200파이라는 말은 2파이가 100번 있다 라는 거니까 F는 100Hz, 주기는 100분의 1. 무선 통신에서 신호와 시스템 해석 시 중요한 개념인 스펙트럼. 자,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거예요. 시간 함수가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표시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펙트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펙트럼은 다음 중에서 어디에 기초를 두고 해석한 것인가 라고 하니까 어디에요? 주파수 관점에서 기초를 두고 한 거다. 신호 ST가 2 sin 100t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이 신호가 1번은요 55ohm의 저항 위에 나타났다. P는 뭐예요? R분의 V제곱. 2번은 무슨 값? 이건 무조건 시료값. 그러면 이건 R은 50. 최대값이 2네요. 시료값은 루트 2분의 2. (100분의 4가) 되나요? 그래서 100분의 4. 0.04W로 측정될 수 있다. 위 신호에서 주기가 100초인 주기함수다. 자, 얘는 오메가가 100이죠. 오메가는 2파이F예요. 그러면 F는 얼마요? 2파이분의 100이고요. 파이분의 50이. 그럼 주기는 50분의 파이죠. 그죠? 이번엔 틀렸고요.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이때 이 스펙트럼은요, 스펙트럼은 보통은 주파수가 이거니까 스펙트럼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게 F인 스펙트럼이 있어요. F가 되면 이 그림은 뭐가 되고요? 2짜리인 파이분의 50. 이걸 적으면 돼요. 근데 이걸 오메가라고 하면요, 오메가라는 스펙트럼을 표시하면 그냥 이건 뭐야? 이게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라고 하면 그냥 100.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오메가라고 할 수도 있고 F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봐주시고, 이런 스펙트럼, 그 주파수 성분만 이렇게 딱 선으로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라인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요. 코사인하고 사인은 이렇게 주파수가 하나밖에 없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코사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통신 이론을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통신 이론은요, 여기에 FM이라는 주파수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요, 실제로 마이너스 FM도 이렇게 있어야만
완벽한 신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양쪽으로 FM을 해서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FM, 마이너스 FM 이렇게 표현하는 신호를 양측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지금처럼 한쪽으로만, 0보다 작은 건 실제 주파수가 없으니까 한쪽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FM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단측 스펙트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이제 우리는 양측 스펙트럼을 조금씩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오늘 문제 풀 때도 이 양측 스펙트럼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결과만 딱 보면 뭐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기 신호화 시스템 딱 끝나면 양측 스펙트럼이 이제 일반화될 겁니다. 일반화될 거니까 이 신호화 시스템을 조금 빨리 배웠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통신공학을 덜 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100 라디안 퍼 세크에서 라인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위상 스펙트럼은 주파수에 대해서 기함수꼴로 나타난다. 이거 나중에 다 배웁니다. 이 진폭 스펙트럼은 주파수에 대해서 우함수꼴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위상 스펙트럼은 기함수꼴로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얘는 코사인은 진폭 스펙트럼이 우함수인데 사인은 또 진폭 스펙트럼도 기함수꼴이 나타나고요. 근데 아무튼 위상 스펙트럼 주파수에 대해서 기함수꼴로 나타난다. 이건 나중에 공부하는 것들이니까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신호화 시스템 쪽에서 많이 합니다. 통신 이론에서 이거 열심히 할 겁니다. 그때도 이 문제 나옵니다. 자, 연속 주기 이런 형태의 기본 주파수는 얼마냐? 자, 얘 주파수가 얼마짜리예요? 2Hz짜리고 얘는요? 자, 2Hz짜리하고 3Hz짜리가 있을 때 기본 주파수는요? 답은?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그 각각의 주파수가 여러 개 있을 때요. 그 두 주파수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펀더멘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가 200Hz가 있고요. 300Hz짜리 주파수 두 개가 있다. 이 주파수의 두 가지가 있는 이 두 신호의 펀더멘탈 주파수는 뭐냐? 라고 하면 뭐라고요? 이건 200은 1 곱하기 200도 되고, 그죠? 2 곱하기 100도 되고, 뭐, 4 곱하기 50도 되고, 여러 가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최대 공약수는 뭔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최대 공약수는 이게 100이 2번 있고 얘는 100이 3번. 100이 3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50이 4번 있고 50이 6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이 50이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얘는 최대 공약수는 1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이 되니까 이게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조파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기본파가 펀더멘탈인 거예요. 기본파가 펀더멘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럼 여기도 2하고 3의 펀더멘탈은 뭐라고요? 이건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미는 이제 말은 그건데 실제로 이제 의미는 이거예요. 이거 주파수가 이게 여기가 1초예요.
여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가 1초예요. 자, 1초에 몇 번 진동한다고요? 2번 진동하고 1초에 3번 진동해요. 그럼 이 두 신호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면 얘는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0 더하기 얘니까 얘고, 그죠? 0 더하기 얘니까 얘고 0 더하기 얘니까 얘고, 맞나요? 그 다음에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0 더하기 얘니까 얘고 0 더하기 얘니까 얘고 0 더하기 얘니까 얘고 그 다음에 0 더하기 0이니까 0이고 다시 0 더하기 얘니까 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두 개 실제 더한 그림을 그려보면요. 더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꽤 높은 값으로 슉 올라갔다가, 그죠? 여기에 이 값을 지났다가 여기서는 분명히 0 더하기 이거니까 이 값이 나오다가 여기서는 이게 훅 떨어지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슉 떨어지고, 그죠? 슉 떨어지고, 그래서 슉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 다 마이너스인데 얘는 감소하고 마이너스로 커지니까 좀 천천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게 됐다가 다시 되면 이쪽은 어떻게 되죠? 이쪽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약간 올라갔어. 이렇게 되나? 하여튼 뭐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빨리 떨어지고 하니까 마이너스로 잠시 갔다가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빨리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갔다가, 예, 이제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여기 되면 이제 플러스로 올라갔다가 여기 되면 이게 플러스가 이만큼 됐다가 여기 플러스로 좀 커지나요? 커지다가 여기는 딱 이만큼 나오더라가 다시 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로 이만큼 뚝 떨어졌다가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의 주기는 이거예요. 얘의 주기는 이거예요. 근데 이 파의 주기는요. 이 아래쪽 파의 주기는 여기 시작해서 이게 한번 반복될 거예요. 아래쪽 파의 주기는 이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초가 여기니까 2Hz짜리고요. 얘는 3Hz짜리인데 이 둘의 합성은 얼마짜리라고요? 1Hz짜리가 나오더래요. 그 1Hz짜리가 이게 펀더멘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 형식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펀더멘탈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잘 생각을 하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과 같은 신호를 샘플링하는 경우에 최소 나이키스 샘플링 주파수, 이건 나중에도 보겠지만 신호 주파수가 얼마요? 신호 주파수가 1초에 한 번 반복돼요. 그럼 몇 Hz짜리요? 1Hz짜리. 1Hz짜리면 우리가 신호가 1Hz짜리면 샘플링 주파수는 나이키스트율을 만족하면 신호의 최고 주파수의 2배. 그럼 답은 뭐예요? 2Hz. 이상적인 곱셈기의 두 신호, 하나는 50Hz인가요? 이거? 하나는 500Hz. 이 두 개가 동시에 입력됐다. 이 경우에 입력 신호하고 출력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하니까 그냥 곱셈기에 들어오니까 변조의 기본 더블 사이드 밴드 SC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SC 형태인데 어쨌든 변조의 기본 개념입니다. 곱한다는 말이 주파수 전이한다. 여기 50, 여기 500. 그럼 여기 나오는 건 뭐라고요? 저기서 했잖아요, 그죠? 저기서 했을 때 두 주파수가 더해진 거하고
두 주파수가 빼진 거. 그러면 500 더하기 50 하니까 여기는 550이 나올 거고, 500 빼기 50 하니까 얼마요? 450Hz가 나올 거다. 뭐 그거잖아요, 그죠? 그게 코사인 1000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100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하면 2분의 1에 코사인, 이게 알파, 베타라고 하면 1100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플러스 코사인 빼면 900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인가요? 이렇게 될 거다. 그냥 곱셈기잖아요, 그죠? 곱셈기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두 입력 신호의 주파수는 각각 50Hz하고 500Hz고요. 곱셈기의 출력 신호의 주파수는 이게 550Hz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450Hz죠. 450Hz다. 이 곱셈기의 출력 신호의 위상은 하나는 2분의 파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입력 신호들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수학적으로 임펄스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건 기억을 그냥 한번 합시다. FT가요, A 코사인 2파이 FMT다. 이걸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하면 여기에 FM, 여기에 마이너스 FM 를 쓰고, 높이는요 2분의 A가 돼요. 이걸 우리 필에 변환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암기입니다. 지금은 오늘은 암기합시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통신이론 하면서 공부하세요. 통신이론 할 때 하기로 하고, FF는 뭐가 된다고요? 2분의 A에 델타에 F-FM 델타에 F 플러스 FM 이렇게 나오고, 이때 요거요, 요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건 거예요. 요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써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암기합시다. 지금은 결론만 일단 암기해 놓고 나중에 통신이론 하면서 확인합시다. 네,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파수 스펙트럼은 수학적으로 임펄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임펄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거거든요.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요거다. 연속 시간 신호인 x1t가 2 사인 4파이 플러스 30도고요. x2t는 2 사인 2파이 마이너스 60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거. 두 신호 모두 주기는요. 두 신호 모두 주기 신호다. 당연하죠. 주파수가 얼마요? 2짜리고 주파수가 1짜리네, 그죠? 주기 신호다. 두 신호 모두 위상은 0이 아니다. 뭐 위상은 0이 아니네, 그죠? x1t의 주파수는 4파이가 아니라 2L제고, 그죠? x2t는 주기가 1초죠, 그죠? 주파수가 1이니까 주기가 1초의 신호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3GHz의 주파수를 갖는 무선 통신 신호의 파장은? 그러니까 봐요. 여기 주파수가 하고 관계해서 F람다는 속도 V인데, 이게 자유공간에서는 전파가 자유공간에서 날아갈 때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얼마고요? 그럼 F가 3GHz 3 곱하기 10의 구성인 거예요. 그럼 파장은 얼마요? F3 곱하기 10의 구성인데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람다는 0.1이 되는 거예요. 람다가 0.1이다 라고 하는 거 10cm잖아요. 10cm가 된다. 100MHz의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4분의 람다 파장의 안테나의 길이는 다음 중 얼마인가? 자, 주파수가 100메가예요. 얼마요? 10의 8승이에요. 그럼 얘는 10의 8승, 얘는 3 곱하기 10의 8승 하니까 람다는 3m다. 그러면 파장이 물어봤으면 3m가 답인데 지금은 뭘 물어봤어요? 안테나 길이는 4분의 람다래요. 반파장 안테나도 있고 4분의 람다 안테나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4분의 람다예요. 이게 반파장 4분의 람다 이런 건 진짜 무슨공학에서 하는 거니까 무슨공학을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4분의 3이니까 0.75인가요? 4분의 람다 파장의 안테나를 채택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때 중심 주파수가 역시 F가 얼마라고요? 900메가예요. 9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그러면 F가 9 곱하기 10의 8승인데 여기다가 뭘 곱하면 3 곱하기 10의 8승을 만들 건데 라고 하니까 람다는 얼마요? 3분의 1. 그죠? 두 개 곱하면 3 곱하기 10의 8승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파장이 3분의 1이면 33cm 정도 되죠. 근데 안테나 길이는 4분의 람다를 쓴대요. 그러니까 33 나누기 4 하니까 한 8점 얼마가 되죠? 8점 얼마가 되는데 안테나 길이를 8cm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을 때 수신 안테나의 길이가 8cm라고 한다. 근데 만약 중심 주파수가요. 이 F가 900이 아니라 1800. 1800메가로 주파수가 2배로 커지면, 그죠? 그럼 파장은 3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이 되겠죠. (16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분의 1이 되면 그러면 안테나 길이는 그러니까 주파수가 2배 커졌으니까 안테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반으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파장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안테나 길이도 반으로 줄 거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 시험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파수가 2배 커졌네. 그럼 파장은 반으로 줄 거니까 안테나의 길이도 반으로 줄겠지. 그게 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니까 이건 4cm가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주파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자, 여기요. 답은? 3번이 뭔데요?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그죠? 기가, 메가 10의 6성, 기가 10의 9성, 테라 10의 12성 까지는 우리가 자주 쓰는데 이건 뭔데요? 못 보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페타 뭐 이런 게 있나? 뭐 했는데 어쨌든 잘 찍어야죠. 그죠? 저도 수업하면서 테라까지만 썼지 이 페타는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10의 1성은 데카, 10의 2성은 헥토 이런 건 몰라도 되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이게 지금 P죠. 그죠? 페타. 그 다음에 엑사, 제타, 요타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보조 단위를 이런 걸 쓴대요. 쓴다고 하니까 쓰는구나 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그리고 우리 시험에 아토까지 나왔습니다. 아직은 잽토, 욕토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어쨌든, 여기는, 얘는 제타, 요타인데, 잽토, 요토 하면서 소문자, 대문자는, 그죠? 같은 걸 쓰네요. 아토. 뭐, 이렇게.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기초전기전자 책에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알았어. 쉬고. 자, 19번. FM 라디오 방송 신호가 100MHz로 전송될 경우에 이 신호를 수신하는데 가장 적당한 안테나 길이. 봐요. 아까 전에 했네요. F가 얼마요? 100M. 10의 8성. 그러면 이게 10의 8성이니까 람다는 3m. 그러면 이건 안테나 길이잖아요. 그죠? 파장은 3m가 맞아요. 근데 안테나 길이는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반파장 아니면 4분의 람다예요. 그래서 반파장이면 답은 1.5고요. 4분의 람다는 0.75거든요. 근데 지금은 0.75가 보기에 없네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서울시 문제라서 좀 불친절한, 국회직인가? 하여튼 불친절한 문제고, 안테나를, 반파장 안테나를 쓴다? 아니면 4분의 람다 안테나를 쓴다? 라고 명시를 해줘야죠. 그죠? 답은 3번일 것 같고요. 1.5m. 자유공간에 진행하는 신호가 이런 신호입니다. 이때 이게 한 주기 동안 진행하는 거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밑줄 친 부분이 뭐예요? 뭐예요, 이게? 파장. 한 주기, 파가 한 번 진동하면서 나가는 거리. 그래서 한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라는 것은 파장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파장을 이야기하니까 여기 딱 보니까 오메가가 2파이 곱하기 10의 5성이니까 F는 얼마요? 10의 5성이거든요. 그러면 F가 10의 5성이면 람다는 3 곱하기 10의 3성이죠. 그죠? 그래야 F 람다가 빛의 속도가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한 주기 동안 진행한 거리가 파장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파장 계산하면 되니까 라고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용어가 뭔지 모르면 답이 산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km. 1.5GHz의 마이크로파 신호가 자유공간에서 10cm 진행하였을 때 발생되는 위상변화. 자, 이것도 진짜 간단한 문제예요. 주파수가 1.5GHz 15 곱하기 10의 8성. 그러면 람다가 얼마가 되면요 속도가 빛의 속도가 될 거냐, 자유공간이니까. 그죠? 10의 8성이 될 거냐라고 하니까 람다는 5분의 1. 그죠? 5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0의 8성 하니까 이건 3 곱하기 10의 8성이 되는 거예요. 즉 20cm죠? 그러면 팔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에요. 한 파장은 각도로 몇 도예요? 그리고 한 파장은 2파이 360도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요? 이때 10cm 진행합니다. 여기가 20cm거든요. 20cm니까 10cm는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10cm에 해당되는 위상은 몇 도겠어요? 이건 한 파장이 20cm가 360도니까 10cm는 180도. 이렇게 편한 문제인데 이걸 안 풀려고 하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죠. 그죠? 180도니까. 22번도요. 3GHz의 마이크로파, 즉 주기 신호가 자유공간에서 2.5cm 전파할 때 위상 변화량. 봐요. 이것도 F가 얼마라고요? 3GHz. 3 곱하기 10의 구성인 거예요. 근데 람다가 얼마가 되면 두 개 곱한 게 3 곱하기 10의 8승이 될 건데 라고 하니까 람다는 10분의 1이죠. 그죠? 10cm인 거예요. 0.1m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10cm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죠? 그럼 몇 cm 이동했어요? 2.5cm.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는 5cm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2.5cm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2.5cm에 해당되는 위상은요? 이게 지금 이제 각도가 90도다. 그죠? 그래서 4분의 파이다. 2분의 파이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건 편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좀 봐주시고요. 자, 통과대 여기 2.1에서 2.5GHz인 이상적인 대역 통과 여파기. 필트가 있는데요. 필트가 이런 필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2.1기가. 여기는 2.5기가. 이상적인 대역 통과 여파기의 위상 세타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파이 F 라는 이런 형태이다. 이때 2.3기가 신호가 이 여파기를 통과할 때 시간을,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말고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타 F는요. F에 대해서 바뀌는 위상은 이게 딜레이가 있어서 세타가 이렇게 지금 현재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식에서 이게 세타니까 얘도 뭐요? 세타죠. 그래서 아까 세타하고 오메가 t는 단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타 F는 주파수에 대해서 변하는 세타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세타가 오메가 t하고 같은 단위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세타 F 순시 위상인 거예요. 위상 관계는 오메가 t인 거예요. 오메가 t0라는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2파이-F T0가 이 세타 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세타 F가요. 이렇게 된단 말은 이건 마이너스 2파이-F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이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 파이-F를 이쪽으로 옮기면 요거죠? 그러면 요건 거예요. 요거니까 여기 2파이-F 있으니까 T가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T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만큼의 딜레이가 있는 내용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가 이 여파기를 통과할 때의 시간은 얼마만큼 걸리는데 라고 하면 세타 F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그 말 자체가 세타 F가 오메가 T 하고 같은 의미고, 그죠? 그러면 오메가는 2파이-F니까 2파이-F를 이렇게 하면 이 뒤에 있는 이게 T인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는 딜레이 된다는 말이고, 그죠? 딜레이 된다는 그런 말이니까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t가 얼마라고요? 10의 마이너스 11성. 그러면 딜레이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11성이면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세크. 그래서 10 피코 세크인가요? 이렇게 된다. 이 문제만 하고 좀 쉴까요? 전자파용 교류신호 ST가 4 코사인 6.28 곱하기 10의 6성 t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신호 ST를 이상적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 한 주기 동안 전파하는 거리. 여기도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 주기 동안 전파하는 거리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파장. 그러면 여기 딱 보니까 여기 2파이잖아요. 그러면 오메가가 2파이 곱하기 10의 6성이니까 F는 10의 6성 헬츠구나. 그럼 파장은 하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3 곱하기 10의 8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는 300m구나.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가장 기본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 문제이면서 중요한 문제니까 정리 좀 잘해서 답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합시다.